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코로나 때부터 줌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8시마다 이제 타지방에 계신 분들도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줌으로 동영상 강의를 같이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가하시고, 또 김영봉 원장님이나 그리고 오늘 오신 강사 선생님들께 요청하시면 아마 밴드 모임으로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있을 때는 밴드 모임으로 거기다가 줌 주소와 비밀번호를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되면 좀 있으면 곧 방학이긴 한데, 또 신학기 되면 또 강의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니까 많이 참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간초파를 위주로 부탁을 받았는데, 솔직히 그 상복부 보면서 간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 옆에 붙어 있는 것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간을 위주로 하되 다른 부위는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복부 초파가 그 전에는 비급여되다가 이제 급여로 바뀌면서 필수 영상이라는 것들이 표준 영상이라는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표준 영상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학회에서도 있던 영상들이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간에서는 총 9개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 2개는 정밀 영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낭에 2개, 췌장에 2개, 비장에 1개. 이 영상은 꼭 필수 영상으로 획득을 해라. 그렇게 설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급여되다 보니까 이 영상에 맞춰 갖고 검사를 하고 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색깔은 지금 뒤에 그림에 나오는 색깔과 같습니다. 간 쪽은 주로 12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상초파 한국초파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간 쪽으로 7개, 그리고 담관, 담낭에 2개,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췌장 쪽에 주황색으로 2가지 스캔, 그리고 비장에 1개의 스캔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밀 영상으로 이와 같은 인터포스탈 스캔과 그 간 문맥을 보기 위한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대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솔직히 그 받으신 자료에, 저번에 자료를 보내고 나서 한 며칠 전입니다. 한 3, 4일 전에 대구 지방의 다른 선생님과 잠깐 그 선생님이 초음파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보내주신 영상에 보면 도대체 뭔가 좌우 설명이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하고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선생님이 그래도 한 10년, 개원하신 지 10년 가까이 되는 선생님인데 이 프로브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상복부에서는 컨벡스 프로브인데, 프로브 그 옆면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돌기라든가 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검사자의 오른손가락 쪽으로 위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 거꾸로 본인이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때는 이렇게 잡고 또 다음에 할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잡고 이렇게 되니까 영상이 좌우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음에 볼 때도 그렇고 다른 검사자가 다음에 볼 때도 이게 코릴레이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초음파 영상에 보시면 이와 같이 초음파 기기의 좌측, 우측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은 골프 클럽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음파 프로브의 마커가 이렇게 골프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마다 표시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아마 느낌표 모양으로 아마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볼 때 이 영상은 간의 간 좌엽의 롱지튜디널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하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커가 위치하는 그리고 상복부에서는 주로 화면의 좌측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심장 초음파에서는 아마 여기 반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프로브에서 가까운 쪽이 우리 복벽, 우리말로 백가죽 앞쪽이 되겠고 프로브에서 멀어지는 쪽일수록 등 쪽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브에 가까운 쪽 이렇게 위치를 하니까 당연히 프로브에 가까운 이쪽은 여기서 심장 쪽이 되겠고 반대쪽은 배꼽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횡스캔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쪽 뒤쪽은 동일하지만 이쪽이 환자의 오른쪽 왼쪽 프로브가 마커가 위치한 쪽이고 마커가 잘렸는데요. 마커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고 마커가 없는 쪽이 왼쪽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을 볼 때도 좌우 상하 좌우를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 스캔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즈온 할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랜드마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랜드마크는 도대체 뭔가 부동산 광고지에 보면 랜드마크가 많이 나오던데 오늘 제가 이 장소를 찾아오면서 서울스퀘어라고 치면은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서울에 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서울스퀘어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서울역을 나와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지하도를 타고 9번 출구로 나와라. 그러면 거기서 150m 가면은 서울스퀘어가 나올 것이다. 출입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서울역 2번 출구, 9번 출구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랜드마크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어느 부위를 보고 있고 여기에 보이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CT나 MRI하고 다른 점은 엑스레이, CT, MRI는 이미 획득된 영상을 갖고 나는 그걸 판독할 뿐이지만 기계가 먼저 다 찍어놓은 사진을 나는 판독할 뿐이지만 초음파는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영상을 획득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잘 표시를 해야 이후에 검사에서도 혼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양식은 급여가에 따른 초음파의 판독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이런 항목들은 꼭 확인을 해라.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간을 볼 때는 당연히 간 실질은 거칠까 정상인가, 간 표면은 울퉁불퉁한가 아닌가를 보고 혹시 시로시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 밝기, 흔히 지방간을 볼 때 우리 밝은가 어두운가, 그 다음에 간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종괴가 있는지, 또한 간 문맥에 혈전이 있으면 혹시 토탈베인 스럼보시스는 또 말리거는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해부하고 보십니다. 아마 초음파 강의에서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대충 나는 다 알겠거니 하고 훑어 넘어가지만, 근데 보면 볼수록 저도 올라오면서 그림을 보고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했는데 또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볼 때 초음파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혈관이라든가 인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는데, 간에서 크게 랜드마크가 되는 것들은 첫 번째 간 정맥이 되겠죠. 그리고 간 문맥 또는 라운드 리가먼트 또는 GD 이러한 것들도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 문맥, 간 정맥은 우리 간의 상부 쪽에 위치합니다. 어퍼 쪽에 위치하고, 여기서 세 가지 간 정맥이 모여서 IVC 하트로 드레인되게 되겠고, 그 다음 포탈 베인은 우리 SMA, SMV, IMV가 모여서 스플래닉 베인하고 뭉쳐서
메인 포탈 베인을 형성을 하게 되고 간으로 들어가면서 헤파틱 아테리와 바일덕트를 합쳐서 우리가 포탈 트라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간을 좌우엽으로 나눈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미드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좌엽과 우엽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의 밑면 쪽에서는 우리가 GB와 GB 또는 GB 포사와 IVC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칸틀리 라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좌우엽을 구분하는 데는 미드 헤파틱 베인과 칸틀리 라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간을 메디알 라테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은 그 S4번 네모지게 생겼다고 해서 방형력, 쿼드레이트 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라테랄 롭은 2번, 3번 라테랄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우간 정맥은 간을 앞뒤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위치한 것이 엔티리어, 앞에 위치한 것이 8번, 5번이 되겠고 8번은 위쪽, 5번은 아래쪽. 그 뒤쪽에 위치한 것이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간 정맥은 간의 세그먼트 사이사이를 지나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간 정맥에 의해서 세그먼트가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포탈 베인은 간 세그먼트 사이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간 세그먼트 중앙을 주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이 포탈 베인이 지나면서 트랜스버스 포션을 형성을 하고, 트랜스버스 포션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umbilical 포션, 그리고 좌우로 갈리면서 3번, 4번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본과 1학년 때부터 봤고 강의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뭐 다 알고 있겠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보면 볼수록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태생기 때 발생학 잠깐 기억을 하시면은 모체 플라센타에서 umbilical 베인이 나와서 태아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때 이 umbilical 베인은 출생 후에 퇴화가 되면서 리가멘tum 테레스, 라운드 리가멘트가 되겠고, 또 umbilical 베인에서 태아의 IVC로 들어가는 연결해주는 이 혈관을 덕투스 베노수스, 그래서 출생 후에는 리가멘tum 베노줌, 정맥관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전면에서 보시면 라운드 리가멘트가 리가멘tum 테레스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을 밑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앞선 그림에서는 간 세그먼트는 시계 방향으로 2, 3, 4, 5, 6 진행하지만 우리 초음파에서는 밑면에서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밑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그 4번과 5번 세그먼트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아까 그 IVC와 GB 포사를 연결하는 칸틀리 라인이 밑면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GB의 옆쪽은 4번, GB의 반대쪽은 오른쪽은 5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보자면 IVC가 있고, 그리고 IVC 앞에 1번 세그먼트, 1번 세그먼트 앞으로 리가멘tum 베노줌이 지나고 2번, 3번, 4번, 그리고 레프트 포탈 베인의 트랜스버스 포션, umbilical 포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5번, 6번, 7번 밑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8번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스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초음파를 주로 하는 루틴 순서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강의에서 나오는 순서와 또 다를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보시면 이와 같이 환자가 누웠을 때 간 좌엽의 종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인데 이와 같은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랜드마크는 여기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환자의 머리 쪽, 그러니까 손가락 볼 때 보면 여기서 하트가 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IVC가 있고 1번과 2번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랜드마크는 리가멘tum 베너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VC에서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갈라져 나오는 것도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리가멘tum 베너줌이나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다. 이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자엽을 볼 때는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끝에서 끝까지 봐야 된다.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는 그림이 얼핏 이렇게 보면은 이 영상과 비슷해서 여기가 레프트 엔드구나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쪽은 여기가 하트 쪽이고 이쪽이 배꼽이니까 이게 인피리어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인피리어 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쭉 해서 완전히 다 맞다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랜드마크 사진만 딱 찍어놓고 검사를 다 했다고 해버리면 실제로 이 끝에 있는 병변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뷰를 탐촉자를 약간 틸팅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아울타가 지나가고 아울타에서 셀렉 트렁크가 나오고 그 앞쪽으로 해서 판크라스가 같이 보는 영상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분은 훨씬 경험이 많으신 베테랑 선생님이신데 저희 영남 임상 초음파 모임에 한번 이런 증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데 간자엽의 종스캔으로 이렇게 다 봤고 그 선생님은 끝까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나중에 좌상복부 쪽에서 우리 스플린을 보는 영상에서 여기에 뭔가 시스틱 S가 관찰되더라.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CT를 찍으셨는데 이와 같이 간자엽의 팁에 다행히도 그냥 심플 시스트가 이렇게 있었던 점을 베테랑 선생님들도 아마 한 번씩 이런 거를 좀 간과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보려고 없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를 90도로 돌려서 횡스캔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CT 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레프트 메인 포탈 베인에서 레프트 브랜치가 갈라져 나오고 트랜스버스 포션, umbilical 포션 이래서 이 영상에서는 흔히 H 글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는 영상, 레컴벤트 H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제일 기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1번 세그먼트, 포탈베인 월에코에 의해서 약간 좀 저음영 지역으로 보이게 되고 리가멘tum 베너줌이 보이고 2번 세그먼트로 향하는 브랜치 3번, 4번 반시계 방향으로 되고 4번과 5번 사이 여기서 조금만 더 세우면 아마 GB가 관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H 모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H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좀 해부학적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쁜 H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저는 그 다음 순서로 헤파틱 베인의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삼지창 모양이다. 세 가지 간 정맥이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이루면서 IVC로 드레인되는 이 영상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처음 그 해부학적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 미드 헤파틱 베인 중간 정맥에 의해서 좌우역이 나뉘게 되고 그러면
이쪽은 왼쪽은 좌엽이 되겠고 오른쪽은 우엽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위치하는데 레프트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메디알 라테랄이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알은 4번 여기서 그림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왜 여기가 4번일 수밖에 없나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번인데 그러면 2번일 수도 있지만 혹시 3번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간 정맥은 간의 상부 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부 쪽에서 보이는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밑쪽으로 내려가면 잘하면 3번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2번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간정맥에 의해서 앞뒤가 나뉘는데 여기서 위쪽에서 보이는 8번, 7번 앞쪽은 8번, 뒤쪽은 7번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전화번호 외우듯이 자물쇠 비밀번호 외우듯이 2487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487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 영상에 해당되는데 정밀이든 일반이든 그렇다고 나는 이 사람은 일반 초음파로 하고 정밀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 영상은 빼먹어도 되겠지 이왕이면 같이 찍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간 문맥이 분지되는 이 부위에서 HCC 환자들에게서 포탈 베인 스럼보시스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 문맥 좌우 합류되는 부위를 잘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면서 간의 앞쪽으로 해서 5번 그리고 뒤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6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정맥을 찍는 영상에서 초음파 탄촉자를 약간 눕혀서 찍고 여기서는 초음파 탄촉자를 조금씩 세워 나가면은 이렇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 문맥을 트레이싱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간 우엽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엽에 이렇게 트레이싱해서 쭉 나가면은 간의 앞쪽 복벽적으로 향하는 것은 5번 세그먼트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5번 세그먼트, 그다음에 약간 뒤쪽으로 오면서 6번, 또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니까 이쪽은 아래쪽이 되겠고 이쪽은 위쪽 다이어프램이 되기 때문에 후상부, 그래서 이쪽은 7번 세그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헤파틱돔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헤파틱돔이라고 하면 전면부에서 이렇게 보면 8번 세그먼트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런 영상에서 하트가 뛰고 있고 다이어프램이 보이는데 여기서 링다운 아티팩트가 관찰되는 여기서 환자가 조금씩 숨을 들여 마시면서 다이어프램을 밑으로 내리면은 간이 밑으로 복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헤파틱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지게 아니고 다른 회사였나 봅니다. 여기 또 프로브 마커가 좀 모양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간 우엽의 늑간 스캔입니다. 늑간 스캔은 대부분 그 엔테리어 엑실라리 라인 주변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틸팅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호기 상태에서 잘 관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늑간 사이를 넓히는 게 좋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할 때는 가급적 오른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여 늑간 사이를 좀 더 넓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랜드마크는 이와 같은 레프트 포탈 베인의 안테리어 브랜치가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고래 모양으로 되는 영상을 비슷하게나마 좀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포탈 베인이 라이트 엔테리어 브랜치가 지나는데 프로브 마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에 가까운 쪽, 이쪽이 마커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8번,
그리고 또 밑으로 또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7번 그 포스티리어 세그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8번, 7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커에서 멀어지는 쪽 이쪽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마커에서 멀어지는 쪽 이쪽이기 때문에 5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약간 그 180도 정도로 거꾸로 돌려서 보면 또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 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포탈베인이 분지되는 모양을 꼬리 모양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밀 영상도 아까 그 앞선 영상에서 약간 위쪽으로 틸팅하거나 슬라이딩을 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파틱 베인의 앞쪽, 그러니까 5번, 8번이 되겠죠. 5번, 8번이 이 영상에서도 헤파틱 베인의 쪽이 5번, 8번, 마커 쪽이 당연히 아까처럼 8번이 되겠고요. 마커의 뒤쪽, 마커 헤파틱 베인의 뒤쪽이 6번, 7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여기가 6번 세그먼트라고 하는가, 여기가 왜 5번이라고 하는가,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아마 해부학 책 갖다 놓으시고 아마 초음파 책을 한 개씩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이게 이 5번 세그먼트라고 하는가 머릿속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크게 보기 어려운 중면은 아니었습니다만 헤파틱 도움을 관찰하는 53세 여자 환자였고 B형 간염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움에 뭔가 고액 좀 불규칙한 결절이 메스가 관찰되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움이 있구나. 근데 그러면 이게 5번일까, 8번일까, 7번일까, 이렇게 헤파틱 메인 앞쪽으로 위치하니까 8번에 해당이 되겠구나. CT상에서도 이와 같은 이 사람은 간혈관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그 헤파틱 베인을 얻는 영상을 찍고 거기서 조금만 아래쪽으로 프로브를 내리시면 라이트 키드니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키드니 확인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는 후복막 장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후복막 뒤쪽으로 위치한 거니까 간의 우엽에 있으면서 아래쪽 뒤쪽이다. 그러면 당연히 6번 세그먼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키드니의 6번 세그먼트고 여기가 6번 세그먼트가 되겠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혹시나 7번 세그먼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영상은 이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점이 우리가 헤파토 레날 인덱스라고 해서 지방간에 보는 데 있어서 제일 또 기본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 또한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다고 다 안심하지 말고 좀 더 밑으로 내려서 간이 안 보일 때까지 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일단은 스캔은 이렇게 GB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B는 이와 같이 GB에서는 담낭 담석, 담낭 용종, 벽비후, 또 CBD가 넓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췌장에서는 췌장 실질도 중요하지만 판크라틱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가를 보고 혹시나 obstruction 하는 메스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GB는 GB 자체도 중요하지만 혹시 스프레닉 일라지먼트가 있으면 혹시 LC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고요. 담낭의 장축은 이렇게 롱지튜디널로 보는데 이 영상에서는 GB 내에 혹시나 스톤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이 영상에서 혹시 GB 내에 끼어있는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필수 영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와 같이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 푼듯을 보면서 GB 월 디크니스나 아데노마이마토시스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일덕트는 이와 같이 간내 담관, 간외 담관으로 나누게 되는데 포탈 트라이아드는 이와 같이 간내에서는 세 가지가 모여 다니지만 간문부 쪽으로 가서 슬슬 사이가 벌어져서 지 갈 길로 따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테리는 빨간색인데 포탈 베인을 타넘고 주행을 하고 그리고 담관, 우리가 간외 담관은 간문부에서 나오면서 4시, 5시, 6시 방향으로 해서 좀 포탈 베인과 멀어지면서 CBD로 드레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외 담관을 찾을 때는 이와 같이 포탈 베인이 그 랜드마크가 되겠고, 포탈 베인 앞쪽으로 해서 이와 같은 헤파틱 아테리 앞으로 해서 간외 담관이 지나가는 영상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일덕트는 보통 3mm 이하면은 간외 담관은 3mm 이하는 정상이라고 부르고 7mm 이상이면 좀 늘어났다. 하지만 11mm 이상 됐다면 아마 이건 뭔가 obstruction하는 스톤이 있든지 메스가 있든지 뭔가 이상이 있을 것이니까 11mm 이상일 때는 뭔가 다른 이상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판크라스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판크라스 보실 때 스플래닉 베인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스플래닉 베인 앞쪽으로 위치한 판크라스가 되겠고, 스플래닉 베인과 SMV가 만나서 메인 포탈 베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텍스트 같은 데 보면, 아트라스에 보면 여기가 SMV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SMV와 포탈 스플래닉 베인이 만나는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MV로 이 앞쪽을 내기라고 부르고 그 프록시말 쪽을 헤드, 그리고 SMV 뒤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온시네이트 프로세스, 그리고 SMV의 뒤쪽을 넥인데 보통 버테브라 바디 또는 아오르타까지를 바디라고 부르고 그 디스탈 쪽을 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미부의 스캔은 아마 초음파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나 뎁스를 변경하고 환자의 배를 눌렀다가 압박을 풀었다가 체위를 변경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같은 수를 써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다음날 다시 불러가고 가스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 다음에 한번 이틀 뒤에 다시 오세요라든가, 그래도 안 되면 찝찝하면 CT를 찍어야 되겠죠. 자, 제 환자였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보면은 그 위장내 가스 때문에 판크라스 테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앉혀서 검사했는데도 역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위장에 물을 채워서 이를 음창으로 해서 봤더니 테일까지 좀 잘 더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린은 가상복부에 있고, 스플린에 있어서 랜드마크는 이와 같이 스플래닉 베인과 스플래닉 베인 옆에 판크라틱 테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바대로 보통 성인에 있어서는 3, 40대만 되면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 사람들은 딱 되는 순간 왜 이렇게 스플린이 잘 보이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선생님들 생각대로 스플레노메갈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역시 스플린이 잘 보이지가 않았지만 라이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적절한 해부학적 지식과 초음파 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초음파 할 때 선생님들이 저희 영림처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끝에서 끝까지 봐라, from end to end. 그리고 한 자세로 시작해서 같은 자세로 환자가 계속 가만히 똑바로 누워 있어서 검사를 시작해서 똑바로 누워서 검사를 끝내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옆으로 돌아 눕히고 오른쪽 왼쪽 옆으로 돌아 눕히고 앉히고, 어떤 영상 강의에서 보면 환자를 무릎 꿇고 눕게 해서 그렇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위가 있다면 다른 날 다시 그어서 검사하고, 초음파만으로도 불확실하다면 꼭 다른 검사로 확실히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